수면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도한 학업으로 수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10명 중 7.7명꼴로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만큼 자면 됩니다. 몇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우리가 3대 7의 법칙으로 이 사회가 움직이고 우리 인간의 운용 법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뭔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이런 시간이 40%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일하는 시간이 40%가 주어진다. 어떤 식으로 하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남는 시간이, 우리가 자유로운 시간이 30%가 주어집니다. 30%. 이건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요때 네가 모지됨을 여기에다 쏟든, 모지될 때 이런 걸 좀 더 하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 다음 30%는 쉬어야 된다. 30% 쉴 동안에 우리가 잠만 잘 거냐, 또 다른 것도 좀 겸할 거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 시간은 30%는 숙면 시간, 쉬는 시간, 요렇게 쓰는 거예요. 쉰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 갖고 지금 어떤 작업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질량을 배우느냐 따라 가지고 자는 시간이 많고 안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이 많고 뭐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느냐 따라서 어떤 거를 이렇게 우리가 잠을 작게 자도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잠을 많이 자야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런 거죠. 그게 노동하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자에서 앉아갖고 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잠을 퍼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노동하는 사람은 육신에 그만큼 에너지를 쓰고 나면 숙면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또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돈다 이래 되는 거고. 그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학생들은 잠을 조금 덜 자도 됩니다. 육신의 노동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이게 지나도록 노동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어려운 거는 잠을 못 자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아침 밥을 안 먹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침 밥을 안 먹어. 그걸 지금 먹이는 습관을 못 만들어냈다.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 이 글을 보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떠한 이 재료가 필요하냐면 포도당이 좀 필요해요. 눈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러면 이 헤드, 이 머리에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육신이 많이 운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머리에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은 뭐로 갖고 만드느냐? 이 우리 쌀밥으로 포도당을 만들면 최고 우수한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탄수화물이라 그러지. 화물차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릴 때 탄수화물은 누구든지 흰 쌀밥이 좋습니다. 많이 먹으면 해롭지만 탄수화물로 가지고 최고 고급 탄수화물이 우리 민족한테는 흰 쌀밥이다. 이렇게 쌀밥을 먹으면 금방 탄수화물이 변해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뇌에다가 보내줘가지고 이 뇌의 혈액처럼 돌아가야 되는 게 포도당이고
그래서 글을 쳐다보면 글이 잘 이해가 되고 정신이 똑똑똑 빨아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피로가 없어지고. 근데 아침을 안 먹이고 학교 가면 학교 가갖고 막 이래. 포도당이 밤새도록 생산이 안 됐는데 아침에 또 생산을 안 해주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침을 우리가 부모님하고 재밌게 아침을 먹도록 해줘야 돼. 학생들은 꼭 아침을 챙겨 먹이면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 육신을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은 아침을 어지간하면 굶지 말고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섭취해줘서 포도당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36살이 지나면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안 줄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지방으로 변하기 최고 좋은 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이마에 두꺼워져요. 그러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쌀밥이 좋고 우리가 성장을 함으로써 쌀을 좀 줄여야 되는 요런 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장기와 성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조금씩 달리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배울 때이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치면 안 되고 그것도 빵을 먹이는 것보다는 밥을 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새 밥버거가 나왔대. 밥버거. 요새 이러면 간접 광고인가? 광고라도 좋습니다. 밥버거 잘 만들었더만. 그런 걸 더 질 좋게 좀 만들면 좋겠더만. 밥버거를 아주 재밌게, 아주 흉하지 않게, 뭔가 먹음직스럽고 아주 질 좋게, 요렇게 좀 만들어갖고, 아침 도시락 같은 것들을 밥버거 같은 거로 갖고 도시락을 잘 만들어갖고, 그랬더니 이렇게 좀 먹도록 하지 말고, 미니 밥버거. 뭐 이런 걸 내갖고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도시락처럼 딱 해서 밥버거 이러면 아주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거 개발팀들이 이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건강을 이제 진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앞으로 공부를 잠을 못 자고 공부시키고 이런 시간은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 보면서 사는 시대를 맞춰야 됩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달라지겠지만 이 나라가 지금 통일이 되고 하는 일에 이 성질이 바뀌고 운용체가 틀리지면 아이들 공부하는 것부터 바뀝니다. 미래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홍익인간으로서 인류에 빛나게 살라 그러면 지금 공부 체제로는 안 됩니다. 공부 체제도 바꾸고 이렇게 전부 다 짜줄 테니까 지금은 조금 고생해도 조금만 더 참으라 그러십시오. 내가 전부 다 이 사회를 만져줄 테니까. 예. 얼마 전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U23 대표팀이 일본을 이기고 금메달을 따내면서 대표팀 선수 20명 전원이 군 면제라는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의 군 면제는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는 체육인과 고전 음악인에게는 혜택이 있지만 기능 올림픽 입상자나 대중 예술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면제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병역 특례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국위를 선양한 노력에 대한 혜택으로 주어지는 병역 특례 제도가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재정립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정당성을 따지지 말고 그거는 이거는 정당성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나라를 빛낸 그러한 우리가 뭔가 보람된 일을 했다면 이 사람은 군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라를 더 빛내게끔
지금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색안경으로 쳐다봐 버리면 이 공평성에 안 맞다라고 보지만 지금 나라를 빛내 군에 가가지고 3년 있다라고 3년 아닌가 요새 2년 조금 넘게 지내나 그렇게 해갖고 그만큼 나라를 빛낼 수 있냐?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오만 일을 지금 다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데 이는 꽃필 때 꺾으면 안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참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에다가 쳐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장할 때는 그 자리에서 성장하게 놔두고 만일에 거기에서 인기가 떨어져 갖고 힘들어 할 때는 그때는 군에 가고자 하면 받아줘라. 가고자 할 때 받아줘야 돼, 그것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그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이 국민들이 전부 다 또 어린 또 우리 소년들이 좀 더 소년들이 그 이 방탄 이게 뭐 방탄조끼인가 했던 뭐를 방탄조끼 입고 또 했나? 그거 안 했지? 방탄조끼 입고도 좀 하라 그러세요. 그럼 확실히 방탄소년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것도 아이템이에요. 그렇게, 이 방탄소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줄 거냐. 또 인류사에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해줘야지. 이런 아이들을 가지고 무슨 군에 우리 특례법을 따지고 그냥 뭐 우리가 공평성을 따지고 너도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빛내라. 그럼 너도 군에 안 가면 되지 않냐. 나라를 위해서 빛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군에 처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잣대를 갖다 대면서 자꾸 요렇게 한다면 이거는 질 낮은 이는 국민들이죠. 나라를 빛낼 때는 그 사람을 박수를 치고 그 길로 해갖고 나라를 빛내고 더 성장을 해갖고 앞으로 이 사회에 더 큰 일을 하게끔 만들고 군인들한테도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군이 군 안에 들어갔다고 군인가요? 바깥에서도 군에 덕을 준다면 그것도 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확장성을 좀 키우자는 거죠. 이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훈련을 해서 빛나는 일을 해냈다면 이 사람은 특가법으로 해가지고 그는 그런 데서 더 훈련을 잘하고 더 그는 활동을 잘하게끔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모지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대처하면 되고 문제는 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의무제도로 군에 가야 될 게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거죠.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가 군에 들어갔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돼요.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군 없어집니다. 선생님 통인데도 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군이? 우리는 무기 없는 통일할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항상 전시입니다. 이건 통일 안 된 거예요. 무기를 놔두면 누구든지 또 싸웁니다. 이 나라는 무기도 하나 없고 군이라는 외적이라는 적이라는 생각을 하나 또 없이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뿌리가 안전하게 제자리에 앉았다 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 없이는 그렇게 못 만듭니다. 우리가 지혜를 열어서 지금 일을 처리하면 이 나라는 그만큼 우수한 나라고 빛나는 나라고 그만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침략을 할 수 없는 나라. 그런데 무슨 군이 필요하겠어요? 사관 학교는 있을 수 있겠죠. 민족의 사관. 홍익인간의 민족의 사관. 젊은이가 민족의 사관에서 뇌를 갖추고 나왔다면 인류의 멘토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민족의 사관에
이러한 홍익 사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 거로 대치가 되면 됐지. 앞으로 이 총을 들고 훈련하는 군은 없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사는 홍익 인간들이 정신 훈련을 받고 내 자신을 갖추는 사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설립하고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 우리 주부팀이 아프리카를 가야 하는데 아프리카를 삼킨 중국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9월 3일에서 4일 베이징에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53명의 각국 대표 중 대통령이 41명 참석하여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신조공 외교라는 말도 있는데 중국은 차이나머니의 위력으로 아프리카의 투자액은 1,600억 달러, 한화 112조 원을 넘었으며 추가로 600억 달러를 투자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긴 세월 동안 아프리카와 유대 관계를 쌓아왔으며 현재 아프리카는 중국의 경제 영토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하여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국은 아프리카만 지금 점령하고 손대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 전부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점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점령 시대는 끝났습니다. 중국에 돈이 들어가면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쓸 거냐? 발판을 놓는 데 쓰는 것이다. 발판을 놓고 나서 지금은 욕심으로 어떻게 설계를 할지 몰라도 욕심이 있으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기술 개발이 어떻게 발전됐느냐? 전쟁을 하면서 발전한 겁니다. 전쟁이 없으면 이 세상은 발전하지 못했어요.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발전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 차지하려고 발전하고 욕심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지금 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발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뭔가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길을 놓는 시대가 지금 열린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왜 저렇게 길을 놓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쳐다보면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줬나? 우리 홍익 인간들한테 뭘 가르쳐요? 이 인류의 운영의 체제가 있는데 이 지구촌이 이렇게 고목나무 한 그루라고 분별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서양은 어디냐 하면 고목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가지에서 할 일을 해야 되고 중국은 어디냐면 이 중하는 이쪽에 나무 몸통이에요. 몸통이 앞으로 일을 하려면 이 가지에 전부 다 뻗어야 됩니다. 요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중국은 모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류 사회가 모르고는 점령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앞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거를 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끌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지금 국제의 힘을 얻으면서 이제부터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운영의 체제가 달라집니다. 중국을 나쁘게 보지 마라. 그래서 여기는 나무 몸통이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저귀를 펴고 일어나는 중이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 가지에 뻗는 것이다. 뻗는 것인데 뿌리에는 뻗느냐? 못 뻗고 있다.
뿌리에는 저거가 뻗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너희들한테 뻗는 거지. 그래서 이 뿌리는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지금 평화를 얻어야 되고 이것이 통일이 돼가지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류에 필요한 엑기스 걸음을 여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지금 힘을 갖추어야 되고 지금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한반도는 뿌리, 중화는 이 나무 둥치, 서양은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을 여기서 하지만 이 중국에서는 이 기운을 갖다 나르고 지금 흡수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이것이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류를 운용하는 데에 바탕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무 몸통은 스스로 개발하는 게 없습니다. 뿌리가 개발해 놓으면 끌어와서 쓰는 것이고 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따면 거기에서 끌어와서 쓰는 것이고 강압성을 갖다 나무 가지에서 받아가 몸통으로 이어주는 거지 강압성을 직접 나가서 받는 것은 아니다. 그게 인류 운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서양에 우리가 접하는 것을 맥을 짚어가지고 서양을 접하지만 그 다음 중국하고는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되게 때가 있다. 나무 몸통과 뿌리는 하나입니다. 역할이 따로 있으니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전부 다 내가 정리를 해서 다 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사람을 대하거나 길을 가다 보면 얼굴 생김새나 느껴지는 이미지가 누구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부부 유형들도 보면 처음부터 많이 닮은 사람끼리 만나거나 살면서 많이 닮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닮는 모습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예. 사람들이 꼴이 닮았다 그러죠, 꼴이. 우리가 이 사람이 이만큼 많은데 어떻게 닮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운명을 담아도 12띠에다가 담아놓죠. 아무튼 띠끼리도 닮았죠. 띠끼리도. 그렇게 우리가 띠동갑이네 그런단 말이죠. 이제 사람은 닮은 꼴로 오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청이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청이 있는데 이 청들이 비슷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운명이고 그것이 나한테 힘을 줘서 보탬을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닮은 꼴끼리 잘 지내면 우리는 힘이 빨리 모아집니다. 닮은 꼴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영 다르게 생긴 사람끼리 하면은 이게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주들은 공주끼리, 또 이렇게 신장은 신장끼리, 이래 잘 모이면 그 힘이 배가가 되고 또 배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장들이 잘 이 기운을 뭉쳐가지고 이것이 공주들하고 어떻게 화합을 만들 거냐. 요래되면 여기서 빛나죠. 그렇게 힘을 우리가 힘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쓰려고 들면 안 되고 상대들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우리가 필요로 해질까라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힘을 갖고 우리가 쓰려고 그래요. 그래 되면 남을 다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이기려고 드는 것이라 그게 운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상대를 위해서 쓸 때 빛나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내 인생이 편하게 열린다.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 이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때까지는 이 정법을 몰랐고 길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를 모르고 이게 살다가 보니까 헤맨 거지. 이제 정법 공부를 하면서 이는
우리가 닮은 사람들은 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닮은 사람은 더 좋은 관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정법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오늘 안 풀리던 게 또 내일 풀리고 또 모레 풀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른다라고 너무 잡치고 있지 말고 이제 배울 수 있는 길이 지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게 듣기만 하십시오. 듣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듣다가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살 길을, 대한민국이 살 길을 다 열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것이 확실히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은 예로부터 수학의 계절이라고 해서 몸도 마음도 넉넉한 계절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리를 빌어서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수학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우리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수학해야 하는지 그 수학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 지금 인류는 수학 시기가 접어드는 거죠. 이제는 열매를 키우는 시대가 아니고 열매를 따는 시대가 열린 게 후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천 시대는 가을치고도 수학 시기다. 우리 인간들한테 수학이 뭐냐?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수학이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이 지구에 왔으며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인육을 쓰고 여기 와가 있으며 이런 거 답을 찾는 것이 수학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먼 여행길이고 바른 길을 찾고 나니 인자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마지막 일생을 살 때는 수학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미래는 긴 시간의 수학을 할 겁니다. 그 수학의 첫 단추를 열러 온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 홍이 인간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수학을 일으키면서 그 수학의 열매를 인류가 같이 먹기 위해서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후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키운 겁니다. 수학하라. 우리가 다 성장을 해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모든 답을 내줄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인류와 같이 나눌 거냐? 분배를 할 거냐? 모든 수학은 이 사람이 지금 다 내줄 겁니다. 열매를 여러분들은 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해서 얻는 것이 수학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주면 이게 수학입니다. 우리 인간한테 수학은 답을 찾는 길이에요. 답을 찾고 나니 우리를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때까지 수없이 우리는 희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인류 사회가 크는 모습이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주는 수억만 년 동안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제일 늦게 등장을 한 그런 존재예요.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가 올 때까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육신을 빚어놓고 아주 좋은 제품을 빚었을 때 여기에 차크닥 오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역사는 얼마 안 됩니다.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으로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우주에서 변해가지고 이
지상에 온 지는 제일 빨리 온 게 인간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이 지상에 제일 빨리 왔고, 인간으로는 제일 늦게 왔고, 이제 앞으로 풀어가면, 근본을 풀고 나면 우리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고, 이 사회를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제부터 이 공부를 할 때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보이는 눈이 달라지고 운용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홍익인간,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를 앞으로 공부를 해 들어갈 테니까 지금 마무리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할 거는 아니겠지 아무래도.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찾고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만큼 고통 속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이 수학은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니까 이 수학을 한 것을 인류가 같이 나눌 테니까 그때 인류가 하나가 됩니다. 수학을 해야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한반도부터 평화의 시대를 열고 한반도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 수학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게 될 것이고 통일이라는 것도 수학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분단하고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됐는가? 이런 것을 바르게 정리해 가지고 이 답을 찾는 게 수학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또 이 수학을 해서 또 우리가 인류에 같이 나누어야 돼요.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납니다. 빛나는 한반도. 미래의 희망이 횃불을 들 한반도에서 우리는 너무 옹졸하게 지금 생각을 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이다. 앞으로 미래는 밝습니다. 불 꺼져가는 미래가 아니고 인류는 다시 살려낼 것이며 그 등불을 이 대한민국에서 들 겁니다. 희망을 우리가 가지십시오. 공법 공부를 만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공부를 만남으로 인해 실천하게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에 나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1년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고 얻고 올 수 있는 팁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건강히 지내다 올 수 있는 한 말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후배들하고 자손들은 우리도 그렇고 애국을 엄청 나갈 겁니다. 나가는데 앞으로 애국서 살라고 많이 안 할걸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평화지대가 선포되고 살기 좋은 땅이 되면 나 같은 사람 다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애국에서 어디 가서 살고 싶은 나라의 1위가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돼요. 한반도에 살고 싶은 게 세계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에 이렇게 나가면 뭘 하러 나가느냐 하면 미국 갈 것 같으면 미국 영어 배우러 가세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여기 와도 이게 소통은 우리가 돼야 되는 거고 내가 미국을 좀 이리 가더라도 쇼핑을 가도 미국을 가요. 쇼핑을 갔다가 우리나라 백화점에 잘 안 가요. 이거는 기본적인 쇼핑이고 그 다음 쇼핑할 때 우리 민족은 이제 앞으로 쇼핑을 해도 해외로 가요. 해외로. 왜? 해외에 우리가 기운을 전달하러 가거든요.
이 지금 우리 이제 홍익 인간들이 인류의 기운을 전달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살 것들을 밖으로 가서 사오면서 기운 전달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가면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기라.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판을 잘 짜가지고 멋진 세상이 지금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코리아? 이래가지고 아주 막 서로가 우리한테 악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막 우리 국민이 싸그리 연예인이 된다니까 인류에. 그런 날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국가는 건 너무 이렇게 무슨 뭐를 꼭 하러 간다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세요. 편하게 가서 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어디 가요? 영국? 영국 가면 문화도 전부 다 잘 해놨을 거예요. 그럼 문화 왜 그 피가소 이런 뭐 이런 거 뭐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도 보존을 잘 해놨을 거예요. 그는 이제 뭔가 이제 저 과거에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와서 해놨던 것들 속에 뭔가 이게 사회의 암시를 다 담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런 암시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즐겁게 보면서 이제 정법 공부를 하고 그걸 쳐다보면 달라 이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보고. 그냥 막 뭔가를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재밌게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요 안에 이게 끌어당겨오라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도 이제 그쪽에 이제 뭐 이렇게 유서 깊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가봤으면 그런 데도 한번 가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정기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잘 만들어 놓고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이게서 정기를 다 받아와야 돼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기를 받아와야 되고 잘 꾸미진 이 사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이 환경을 보면서 이걸 정기를 싹 받아와야 돼. 그러고 다음에 펼쳐지는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운을 받는다라고 앉아갖고 막 이래 눈을 감고 줘봤는데 네 앞에 지금 다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그게 정기가 들어오는 거고 뭔가를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이걸 잘 보면서 그걸 내가 정기를 내가 끌어들이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질이 좋아진단 말이죠. 질량이 좋아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일이 달라져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교육은 조금 색다르게 될 거예요. 많은 걸 접해라. 많은 걸. 일단 접하면서 너무 돈을 벌려고 하면서 접하지 말고 이걸 쳐다보면서 이걸로 한국에서 어떻게 팔아먹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접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몇십 년 동안에 살면서 이루어놓지 못한 걸 전부 다 이루어놨는데 내가 가는데 발 닿는 데마다 전기가 서려 있어. 이걸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나면 이거를 논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자신으로 변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가 취직하려고 공부를 하지 말고 내 질량을 키우는 공부를 해라. 질량이 크면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전부 다 그 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키우세요. 그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비를 들여서 나가면 많이 담아오세요. 그거 이상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에 벌어지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 내 질량이 높아지면 내 앞에 일어나는 일이 달라져요. 그때 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갈 때는 해외에 많은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 정법 공부를 하면서 해외 가서 많은 걸 접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달라져요.
이제 정법 공부를 하기 전에는 밖에 나가지 마세요. 시간 낭비. 정법 공부하고 나서 내가 한 3년쯤 했다고 치면 그때는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해외도 한번 다녀보고, 저 미술관, 미국에 가니까 미술관 잘 해놨대고, 돈도 안 받대. 세계의 글작품이 그거 다 있는데, 돈을 안 받아. 들어갈 때 백만 조사만 좀 하는 거, 그것만 해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상한 거 갖다 놓고도 전부 다 입장료 받으려고 드는데, 엄청나게 잘 해놨습니다. 우리 미술관 그거 있더라고. 그렇게 나가서 많이 보고 오세요. 딱 그것만 하면 돼. 그 뒤는 자연이 알아서 이끌어줍니다. 예. 한 20년 전부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신을 받고 법 공부를 하면서 차츰 나아졌지만 여전히 몸이 피곤한 느낌은 가시지 않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가끔 몸은 자고 정신은 깬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선생님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분은 무슨 신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무속신을 받든 수련하면서 신기가 이제 열리든 뭐 기운이 열리든 뭐 이런 식으로 신통을 한 사람이다. 뭐 신통을 했으면은 신통이 어떤 신통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뭐 신 공부할 때 그런 게 또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 무속 신 지금 이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만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꿈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달리는 것은 꿈으로 갖고 지금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꿈으로 가지고 모든 사회를 풀고 하는 것들을 꿈으로 지금 자꾸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꿈으로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시달리면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은 이렇게 하면서 꿈 해몽책 이래가지고 이걸 독파를 안 했어요. 꿈 해몽책을 한 권 보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한 권 보고 나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할 게 이거 다 나오네? 또 여기 모자라면 한 권 더 구해가 보십시오. 요것도 모자라면 또 한 권 더 구해가 봐. 세 권만 보고 나면 꿈은 내한테 절대 안 묻습니다.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공부를 하라고, 신통을 열어놓은 거니까, 이제부터 이거로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기본 지식이 안 차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으로 주는데도 몰라.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는 게. 왜? 기본 지식이 없으니.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것은 기본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기본 지식을 갖춰놓은 바탕에다가 정법을 들으니까 확 풀리는 거지. 꿈을 꾸는 거는 꿈으로 지금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신들이 나를 공부시킨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꿈을 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꿈에 시달린다라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꾸고만 있으니까 시달리는 게 되는 거죠.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꿈 해몽책을 한 권 보고도 안 되면 두 권 보고도 안 되면 세 권은 보십시오.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요. 기본이 있는 데다가 내한테 영적으로 주는 이 힘을 거기다 보태면 이것이 터져갖고 남보다 엄청나게 우수한 풀이를 해낸단 말이죠. 그러게 영문을 열어놓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길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요거만 갖고 자꾸 하니까 40년 가도 이거로 하고 70년 가고 이러다가 죽어뿐다.
내 인생을 못 산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책으로 할 수 있고, 그거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풀어나가는 게 달라질 테니까, 이 하나를 딱 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로 시달리지 않고,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갑니다. 이걸 풀고 나야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지.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 계속 30년 가도 이게 시달린다, 이 말이죠. 왜? 풀 때까지.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회에 나와 갖고 있는 이 책들 중에 그런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책은 많으니까 그걸 조금 접하십시오. 예. 다양한 경험자에 대한 질문 올리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윤회 횟수가 적거나 경험이 너무 적어서 한꺼번에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과 또 다른 공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경험을 많이 시키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뭔가 꾸준 잡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꾸준 잡일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경험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다양하게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게 공부를 시킨다. 좋은 집안에서 깨끗하게 볼 것만 보고 시킨다. 이 사람은 꾸준 잡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 꾸준 잡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하니까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좀 쫄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러나, 이럴라?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특별한 경험을 최고 많이 한 놈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하는 사람 일을 하나요. 이 일도 꾸준 잡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롭게 하냐, 미련하게 하냐가 다른 거죠. 이 사람은 왜 이 일을 갖다가 세상의 일을 통째로 지금 해야 되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통째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내 육신으로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모든 걸 세상을 다 봤기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을 전부 다 내가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꾸준 잡일은 지혜롭게 하니까 지금 폼나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오만 그를 경험을 하면서 성장을 해놔놓고 미련하게 살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모르는 게 나을 뻔했던 거죠. 알면 고생이다. 이래 됐다. 알면 모든 게 일 처리하는 게 지혜롭게 처리하면 그만큼 인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한테는 뭔가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나서 이런 거를 많이 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한테 우수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많이 준 것을 내가 이걸 정리하고 잘못 쓰고 있어서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승님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제 정법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많은 걸 겪은 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자. 이해됩니까? 질량 차이에서 오는 대화법과 소통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운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속 이야기나 그 이상을 꺼내게 되거나 꺼내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왠지 허무하거나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쪽의 질량을 받아먹어 더욱 쌓이게 되지만 이쪽 입장에서는 속칭 기가 빨렸다라는 그나마 없는 질량조차 소진된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질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사람과의 바른 대화법과 소통법을 알려주십시오. 더 질량이 큰 사람하고는 대화 소통법이 없습니다.
대화 소통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똑같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질량이 크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네 환경에서 그렇게 보는 건 네의 지금 삶의 환경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똑같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윗사람이라고 하면 질량이 위에라서 윗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본다면 이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에너지를 쭉 빨아쳐 먹지는 않는다. 내 것만 해도 많은데 네 걸 왜 쭉 빠냐. 기가 안 빨리 갑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 잣대를 대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조금 잘해주니까 내가 내 걸 갖다 술술술술 불어요. 그런 수가 있는 거죠. 술술술술 부니까 상대는 그냥 그걸 듣고는 전부 다 이제 내 걸 다 알아부으니까 내보다 위가 되는 거죠. 지 거는 안 내놓고, 내 건 다 못 부수니까 지가 위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 한 권 더 보고 나면 그 사람이 한 권 덜 봤잖아요. 더 본 만큼 위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탈기로 봤다면 위에가 안 되지만 속구까지 전부 다 에너지를 먹었다면 분명히 위에가 되는 거죠. 이게 내 건 다 가지고 있고 네 거를 내가 솔솔솔솔 들으면 네보다 분명히 우회가 돼요. 이게 대화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기운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상대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죠. 듣고 나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답을 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말을 했는데 내한테 필요한 답을 못 준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나서는 끊으십시오. 내가 털어놓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르고 내 자신의 치부도 전부 다 밝혀버리면 안 된다. 내한테 가지고 있는 치부는 네 공부하라고 있는 겁니다. 너한테 드러내놓고 당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치부는 너한테 드러내놓고 나면 너미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또 시달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누구한테도 내놓지 마라. 그걸 내놓는다고 니를 도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내놓지 마라. 치부는 내놓지 말고 뭔가 의논거리를 내가지고 서로가 답을 찾아서 가라. 내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솔직히 다 털어놔라 하면 그거는 털어놓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법 가족들이 제일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는 거. 하지 마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말하지 말고 내가 정법을 듣는 법문을 듣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서로가 애를 갖추고 서로가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 내를 도와줄까 봐 그게 의지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안에 내 거를 내놓는 거 이런 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내놓지 마십시오. 그는 내 공부예요. 그는 정법을 꾸준히 듣다가 보면 이게 전부 다 풀립니다. 그러면 너한테 말할 필요 없었던 거잖아.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조심해야 돼. 함부로 내 속을 드러내놓지 마라. 그러면 상대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 이해되죠?